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오늘 영남 통화보엠 강의자 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리더님들 앞에서 제가 저희 올해 다짐들, 뭐 이런 것들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더님들께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럼 내가 도대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글귀 하나로 전달이 되겠더라고요.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거 있죠, 저희. 네, 올해의 다짐들, 올해의 목표, 다들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헬스장을 가봐도 1월이 12달 중에 사람 제일 많대요. 근데 벌써 3월이 안 된 이 시점에 러닝머신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참 이 매일의 루틴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루틴만 하면 성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 MZ 리더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육각형 인간 되기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다짐과 계획을 세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계획한 걸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참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각형 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즉,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대부분 저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니까 적으셨던 키워드들이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사업 성장, 세 번째, 재테크, 네 번째, 여행, 다섯 번째, 외모, 여섯 번째,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막 많은 토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한 키워드는 다들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탈 거예요.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할 거예요. 혹은 뭐 매일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뭐 매일 성공자의 영상을 전 매일 볼 거예요. 혹은 매일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재테크는요? 매일 경제 관련 책을 열심히 볼 거예요. 혹은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여행. 여자친구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매달 여행 저축을 할 거예요. 혹은 외모는요? 뭐 한순간에 갑자기 이뻐지려면 병원을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네, 매일 뭐 피부 관리를 할 거예요.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기 개발도 뭐 제가 좀 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일 영어 단어 3개씩 외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셨어요. 모두가 매일 혹은 매달 뭔가를 나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더 나은 나는 매일의 정말 사소하고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일도 막 잘게 잘게 쪼개면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사소하고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 뭐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성취감은 정말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메이 본사에서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70일 습관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팀들과 저도 몇 년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저의 루틴들을 새해 맞이 리더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빛나게 만드는 루틴들이라고 적어봤는데요. 15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개 더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아직 완전히 루틴화가 된 것들만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이랑 레몬물 마시기. 매일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매일 복근 운동 100개 하기. 저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한 8, 90일 정도 돼 가는데, 확실히 많이 먹어도요, 배가 덜 나와요. 정말로.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크게 시간 걸리지도 않거든요.
100개 하기, 이거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매일 15분 이상 책 읽기. 그리고 매주 4, 5회 이상 미팅하기. 그리고 매일 필요한 영양소 섭취하기. 매주 한두 번 발레 학원 가기. 매달 자전거 150km 이상 타기. 매일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성공한 사람 유튜브 듣기. 그리고 매달 파트너 개별 상담. 한 명당 3회 이상 꼭 하기. 매일 3명 이상 만나거나 혹은 연락을 하기. 그리고 매일 경제 관련 기사 보기. 그리고 매일 에일라이브 영상 정리하고 팀들에게 공유하기.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스마트폰 스케줄에 다음날 투두 리스트 작성하기. 저는 이게 제가 완전 좀 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이 계획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야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완전 뭐 그냥 제 맘대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일 자기 전 아티스트리로 피부 관리하기. 진짜 이건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이런 몇 년간 70일 습관 챌린지를 몇 차례 지금 코로나 동안 하면서 만든 저의 루틴들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책 하나 잡고 매일 읽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지금은 정말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루틴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할 땐요, 뭐뭐뭐 안 하기보다 뭐뭐뭐 하기, 이렇게 정하는 게 훨씬 도움된대요.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뭘 안 하려고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그거랑 엄청 싸워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뇌가 그거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뭐를 좀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게 감사하게도 이 야매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 정말 저도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저희 팀들 그리고 더불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포함해서 여태 본사에서 챌린지 참여한 사람이 3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하루의 루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음 챌린지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던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라는 이런 보통의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 이런 감사한 시스템들.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이렇게 이 아메이 내가 만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비즈니스의 가치가 그렇게 막 빛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향이요. 좀 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꼼꼼하지도 않고요. 신중하지도 않고요. 충분한 좀 계획도 없어요, 사실. 저는 좀 단순히 그냥 제 느낌이 해보고 싶다. 이거 느껴지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해요.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좀, 안 좋을 때는 좀 박보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덕분에, 어,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의 20대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자면, 저는 미술을 참 좋아했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술을 해서 뭔가 이 미술로 인한 직업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미술대학에 가야지. 단순히 그냥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대에 입학하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학교가 갑자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던 중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의 20살 얘기니까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 놀고 있던 와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미대를 들어가 놓고 갑자기 패션 일러스트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뭐 벌써 막 저는 막 도그지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막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홀로 서울로 올라가서 일러스트를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배우니까 이 뭔가 해소가 됐나 봐요. 제가 그냥 이게 하고 싶다는 거였지 그걸로 뭔가 그 뒤에 목표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해소가 됐나 봐요, 또.
그렇게 다시 학교를 재학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다니니까요, 또 그냥 일러스트는 머리에서 또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녀왔던 이 서울의 모습, 서울에서 지냈던, 방학마다 서울에 갔던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자리를 했는지 제가 마음속에 서울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제 마음을 부모님께서 좀 읽으셨는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어린이집 운영을 제안하셨고 사실 저는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예스, 무조건. 왜냐하면 서울을 너무 가고 싶었고요. 일단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서울을 올라가게 됐고요. 철딱선이 없게 올라왔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서 제가 많은 것들을 처음 해보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 뭐 힘들 때도 많았고 진짜 막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 어릴 때는. 근데 좌충우돌 지내면서 좀 운영의 안정을 찾게 됐을 때 또 제가 근질근질 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진짜 저 멋지게 말하는 저런 아나운서 왜 이렇게 멋있지?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촬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제가 어린이집 딱 퇴근하면 저한테 180도 다른 그런 새로운 일이 저한테 주어진다는 게 너무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만족하는 20대를 그래도 보내고 있을 때 남자친구였던 윤현식 리더님께서 아메이라는 걸 저한테 어,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메이라는 단어도 전 처음 들어본 거였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냄비를 좀 이렇게 딱 교체를 해야 할 즈음에 저한테 이렇게 막 쭈뼛쭈뼛 홈쇼핑 같은 책자를 건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아메이 건지 뭔지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냥 이 냄비도 되게 좋대 하면서 하던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본인도 공부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없죠. 근데 용기 내서 여자친구한테 말한 거더라고요. 아메이 건지도 모르고 샀던 저의 그 냄비가 저의 첫 소비의 시작이었고, 소비자로 그렇게 지내던 중에 남자친구를 간간히 한 번씩 따라가서 미팅을 들었어요. 그때 갔을 때 저의 그 미팅의 모습은, 막 멋있어 보인다거나, 막 하고 싶은 느낌이, 와, 나 저거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이지도 않았던 남자친구의 일, 남자친구의 일로 제가 인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큰 컨벤션에 초대를 받게 돼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태국에서 오신 30대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스피치를 하셨어요. 본인의 그런 자유롭고 멋진 라이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공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막 엄청 많은 분들 몰려 있고 막 웅장하고 막 음악 소리 막 웅장한 것만 쓰잖아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그분이 그 사이에서 스피치를 탁 멋지게 하시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런 자유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로 얻은 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때 제 기억에 그분의 모습은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하고 싶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비즈니스를 저렇게 어린 나이에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1년 내내 여행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뭐 그냥 뭐 알 수 없이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일과 연관된 거예요. 노는 건지 도대체 일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라이프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이 디지털 노마드인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 7, 8년 전만 해도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막 그분의 스피치를 들으니까 제가 막 심장이 뛰면서 나도 이 비즈니스 잘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바로 미팅을 딱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제 스케줄을 좀 정리를 했고요. 비즈니스를 제가 시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 없나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업이 내가 해보고 싶다 한다고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진짜. 제가 뭐 미술학원 다닐 때도, 뭐 일러스트 할 때도, 배울 때도 우리 다 돈 들지 않나요?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데 도대체 이 사업 시스템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고 그냥 아무런 돈 없이, 자본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누구나 이게 도전할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무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즉,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없고 누구나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뭐 관두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겸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팀들 단 한 명도 전업이 없어요. 모두가 네, 투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의 자투리 시간도 어, 그런 것들 자투리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만큼 빠른 성장도 가능하겠죠.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뭐 스펙도 배경, 얼굴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창업자 두 분께서 성공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입, 내가 행동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무한대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갖추고 막 다 만들어야 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60년 넘게 검증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화면 속에서도 지금 제 화면, 제 눈에 보이는 분들, 성공자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이미 이루고, 인정받고, 보여주고 계신 분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복제하고 따라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ABO. 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죠.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ABO 회원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회원번호로요. 소비자로 그냥 제품을 애용해도 되지만 사업자, 저 같은 사업자의 포지션은 유통 과정을 참여하는 일입니다. 음, 우리 수입의 출처가 결국에는 유통에 있다는 거죠.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제조회사인 이 아메이가 정말 잘 만들어낸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연결을 해주고 또 검증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비즈니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메이는 이러한 유통의 권한을 저 같은 소비자한테 부여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소비자면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은 저한테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서 사용하던 그런 제품들,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해서 제품 경험을 해보는 걸 첫 번째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제품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공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용해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제품이 별로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품질 보증을 넘어서 아예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뭐 5일, 7일 이렇잖아요. 근데 사용했던 것도 90일 이내라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저는 지금이야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게 막 익숙하니까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 90일 만족 보증 제도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제품 경험을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때요? 길 가다가도 그냥 사볼까 하고 제품 사는데 어차피 쓰는 제품인데 그렇게 고민이 될 일인가 싶습니다. 제품을 써보면서 제품 정보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내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제품인데 이게 진짜 괜찮은지 공부도 좀 해보는 시간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품을 써보면요. 너무 좋지만 그냥 나 혼자 쓰는 게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소비자로 제품 잘 애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면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소비하고 소개하다 보니까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비즈니스를 더 깊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하던, 소개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이 이유는요. 기존의 소비 경로에서는 단순 지출로 우리가 끝이 났지만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 그 지출을 매출로 잡아주고 매출이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기존에 우리 소비 경로에서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를 해요. 누구나 구매하실 거예요. 뭐 치약, 칫솔, 샴푸, 비누 등등이요.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하면 0.1% 캐시백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300포인트 적립이 돼요.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 우리가 똑같이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한다면 12,000원, 약 12,000원 정도의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캐시백이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구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에서 플러스로 또 더 많은 혜택을 얻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소비 경로에서 제품을 써보고 너무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소개를 했어요. 뭐 소개를 한다고 해서 그 마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나요? 전혀 포인트 적립을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 똑같이 제품을 10명에게 소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약 27만 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돌아옵니다. 누구나 우리는 생필품을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고정 지출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나 혼자 산다족,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생필품의 소비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냄비, 정수기, 뭐 한 집에 온 가족이 함께 살면 그 집에만 세팅을 하면 되지만 너도 나도 독립하고 혼자 사는 이 시대에 집집마다 생필품 세팅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훨씬 더 비전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세 시대에 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앞으로 치약을 몇 개나 더 쓸까? 뭐 세아릴 수도 없이 쓰겠죠. 샴푸도 얼마나 많이 쓸까? 우리가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좀 더 유리하게 소비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저희 팀들이 요즘 푹 빠져 있는 제품 중 하나가 엔자임 바이옴 효소입니다. 저희끼리 엠바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톡 내용은요,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습관 챌린지 방의 소비자분들끼리의 대화예요. 효소 먹으니까 화장실 너무 잘 간다. 뭐 효소 먹으니까 뱃살이 막 확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 효과들이 너무 많은데요.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막 톡방에서 공유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건강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왼쪽에 뭐 이런 자료가 있네요 하고 공유도 해주시고요. 재밌는 건요. 제3자들한테는 저 같은 사업자의 이야기보다 소비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품에 감동하고 어디서든 누구한테 감동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 자연스러운 일로 어떻게 수입이 될까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1차 보너스 가장 최소 PV가 20만 PV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 PV 이상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PV는 카탈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제품에 부여된 그런 PV 적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나의 네트워크의 총 PV를 다 합산해서 나온 그 매출이 1차 보너스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본인의 이름을 파란색 동그라미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필요한 생필품 20만 원치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이 괜찮아서 A와 B에게 추천을 했고, 그리고 A와 B도 각각 20만 원치 구매했습니다.
나에게 제품을 추천한 분도 20만 원치 구매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나의 총 매출은요, 60만 PV가 됩니다. 그럼 왼쪽에 6% 적용을 해서 3만 6천 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A와 B의 몫을 제해줘야겠죠. A와 B 20만 PV 3% 적용해서 각각 6천 원이 나와요. 이 6천 원을 제외하니까 본인, 나한테 돌아오는 캐시백이 2만 4천 원인 거예요. 그러면 S, 나보다 먼저 가입했던 나의 스폰서는 당연히 매출이 크니까 수입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80만 PB 6% 적용을 하면 4만 8천 원이 나와요. 나와 A, B, 목 다 제외해주면 1만 2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매출이 곧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나는요, 나 혼자 써도 되는데 A와 B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유통, 유통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의 역전이 가능해요. 매출은 스폰서님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매출이 곧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수입이에요. A와 B는 혼자 썼어요. 그래서 6천 원을 받았지만 스폰서님은 본인이 쓰시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12,000원을 받았고요. 전 두 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24,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끝낼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그럼 꼭 매달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본인에다가 0이라고 해놨죠. 혹시 이번 달에 아무것도 구매할 게 없더라도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뒀다면 수입은 발생할 수 있어요. 20만 원치 생필품 구매자 10명이 모인다면 200만 PV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200만 PV 그룹 5그룹이 우리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20만 원치 생필품 구매한 자 5명이 모인 100만 PV 한 그룹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달에 나는 아무것도 구매할 일이 없어 0입니다. 이때 나의 총 매출은요. 1,100만이 되고요. 23% 적용을 해서 253만 원이 발생을 해요. 각각 금액을 제외해 줍니다. 자, 그럼 96만 원을 제외해 줘야겠죠. 그럼 이달에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157만 원이 돼요. 근데 오른쪽 BV가 있죠. 보너스 밸류예요.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을 적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산은 PV로 하고. 그래서 이달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약 2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250만 원의 수입이 매달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 나올 거고요. 증가할 수 있고요. 상속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돈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이 왜 이렇게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올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필품이기 때문입니다. 어, 생필품. 만약에 냉장고나 자동차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당연히 써야 하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고정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입을 열고 누군가한테 좋은 점을 말하고 장점을 공유하는 순간 회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신제품이 증가합니다. 회원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매니아 분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를 해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도 어때요? 슬리핑 마스크팩.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지금 그거 첫 제품 출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그 제품 출시했죠. 다음 달이면 퀸, TI도 출시를 해요. 그렇게 신제품이 자꾸 증가하고요. 경험이 축적돼요. 처음엔 누군가한테 어버버 하면서 말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1년 중에 아까 계산을 해드렸던 1,000만 PV, 1,000만 PV 이상 하는 사람,
12달 중에 한 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SP라는 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2달 중에 띄엄띄엄띄엄도 가능하고요. 3달을 하게 되면 GP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6달, 12달 중에 6달, 그 중에 3달은 연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000만 PB 이상을 하게 되면 PT라는 핀 인정을 받게 되고요. 12달 내내 안정적으로 1000만 PB 이상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 파운더스 PT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PT가 되면요. 정식 사업가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돼요. 연소득 3, 4천 정도 되고요. 이때부터 상속이 가능해지고 리더십 여행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면요. 연소득 약 5,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입니다. 1년 12달 중에 6달 하는, 6달 1000만 PV 이상 하는 플래티늄이라는 이 핀을 제가 2명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플래티늄 이상을. 그렇게 되면 두 그룹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파이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도 4년 차에 이 사파이어를 성취하고요. 너무 갖고 싶은 에메랄드 핀입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갖고 싶은 핀이에요. 이 플래티늄 세 그룹을 만들기 위해 되던 안 되던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에메랄드가 되면요, 연수입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그룹을 6그룹 이상 만들게 되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달성한다고 합니다. 3%부터요. 시작해서 이렇게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크라운까지 앞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핀이 참 많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결정한 이 목표를요, 달성만 하게 되면 그게 곧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또 안정이 된다면 앞으로 평생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 연금성 소득이 상속까지 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는요, 누군가를 돕고 성장시켜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내가 먼저 성취하니 플래티늄, PT를 누군가가 성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들이 성취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선착순도 아니고요,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에요. 선입견, 편견 없이 노력에 대한 그런 인정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한다면요. 비즈니스를 안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상대의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늘 배우려고 하고요. 행동하려고 하고요. 배우려고 하고 또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효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MC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네.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사용하신 거답니다. 하는 집에서.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여행비를 고려해서. 그리고 수술비, 학원비 등도 필요하죠. 살림을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아이고.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위원님들의 눈에도 그런 거리에 현실적인 면이 앉아서 비춰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돈도 안 벌고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구걸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면서 살림을 꾸려나갈 거예요? 네, 그 돈벌이를 포기하시고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추억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또 아파지네요. JTBC 네, 몇 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아이가요, 돈이 있으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추억을 여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는 여행의 보상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가족, 그리고 자녀를 서포트하는 시간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비즈니스에서 얻는 이런 여행의 보상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에게도 여행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얻는 게 단순히 즐겁다, 힐링된다, 뭐 재밌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행을 통해서 일상과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 이런 걸 만나는 것만 해도 시야가 달라지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얻는 배움은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어렵게 이동하는 시간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달 전에 다녀온 티르키예 여행입니다. 왼쪽은 이스탄불에서 또 국내선을 타고 또 1시간을 더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곳인데요. 너무 동화 같은 마을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 공항 라운지에서 미팅을 합니다. 일부러 미팅을 하려고 더 빨리 갔어요, 공항을. 미팅 시간 맞춰야 되니까. 뭐 제 여행 때문에 변경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앙에 있는 이 스타벅스. 여기가 딱 진짜 유럽과 아시아 딱 한가운데에 있는 카페래요. 여기서도 이렇게 미팅을 진행합니다. 꿈꿔왔던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시간과 뭐 공간 이런 거 제약 없는 비즈니스의 그런 특징 덕분인 것 같고요.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처음으로 여행 자격을 성취했던 이 하와이 여행부터 또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도쿄 에디션 출시했을 때 방문했던 도쿄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패셔니스타 1등을 성취해서 방문했던 뉴욕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성취해서 떠난 삿포로 그리고 60주년 행사 때 감사하게 또 떠나게 된 라스베가스 또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방콕 에디션 출시했을 때 떠났던 방콕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성취해서 떠난 두바이 이 두바이에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나 운동, 여행. 저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비즈니스 환경이 노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11개국, 약 10,000명이 모인 이 두바이 스크린에서 만난 제 모습까지. 네, 아메이를 안 했다면요. 살면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의 기념일에 방문했던 싱가포르였는데요. 저희 부부가 뭐 이렇게 새로운 음식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취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별 받은 미쉐린 레스토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미식 여행을 떠나서 유명한 셰프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진도 찍고 또 싱가포르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도 만나서 친구에게 식사 대접도 받았던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눈부시게 그릇 하나 지온 민지 씨 감사합니다. 해봐. 네, 저의 싱가포르 친구는요, 싱가포르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이고요. 이 영상은 친구의 또 파트너들입니다. 싱가포르에 없는 이 아메이 제품이 한국에 많아서 저한테 2달에 한 번씩 왕창 제품을 주문하는데 제가 EMS로 항상 보내주고 있어요. 싱가포르 방문할 때 싱가포르에 없는 글루타치온 이걸 좀 선물을 했더니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던 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했던 치앙마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다녀온 홍콩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참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첫 장에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저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배운 대로 계획이 좀 부족했던 제가 계획을 하게 되고, 무작정 막 그냥 부지쳤던 제가 하루하루의 루틴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루인가요? 아니면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인가요? 작은 그런 루틴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고 좋은 습관으로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귀 하나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얻은 실패는 곧 성공이다.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실패를 아끼지 마시고, 꿈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